오늘의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화끈한 매운맛과 극강의 신맛 등 이 자극적인 맛을 앞세운 식품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는데요. 불닭볶음면과 마라탕 등 이 음식 소비가 단순한 영양소 섭취를 넘어서 즐거움을 경험하고 공유하는 것까지 확장이 되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단순한 주거를 넘어서요. 일이나 취미 등 집안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주택은 더 이상 잠자는 공간만이 아닌 다양한 활동의 공간으로 확장이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제대로 된 거주 공간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주택 찾고 계시다면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플랜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고민 있으시다면 02-2638-3962번 서울전화 02-2638-396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부동산 가이드 매주 수요일마다 저희를 부동산 투자의 세계로 안내해 주시는 분이죠. 동산이용 부동산연구소의 수석연구원이신 김종갑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날씨도 많이 이제 풀리고 여러분들께서 슬슬 나들이 할 겸 가볍게 부동산 아파트라든가 재개발 이렇게 돌아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시기에 이제 사실상 서울은 땅이 좁아서 재개발도 거의 막바지에 이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나중에 더 많은 돈이 들어가거든요. 지금은 바삐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또 여름을 향해서 갈 때 항상 시세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즌별로 또 부동산의 흐름도 좀 다른 것 같죠. 그래서 이런 흐름에 맞춰서 또 플랜을 세우셔야 되겠는데요. 이런 전략들 함께 세우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자리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장님께 바로 들어볼게요. 많은 분들이 이래요. 강남과 용산은 너무 비쌉니다. 그렇죠? 가고는 싶은데 왜? 양극화로 가니까. 두 번째 질문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갈아타야 할지 아니면 하나를 더 잡아야 할지, 보유 부동산 또는 무주택인 분은 지금 어디에 투자할지, 갭 투자를 해야 할지 실거주를 해야 할지 이런 건데, 자, 뭘 고민하십니까? 저희 동산이형, 자, 주식회사 동산이형으로 오십시오. 특강을 들으러 오시면요, 여러분들 딱 두 가지 해결해 드립니다. 자, 1억부터 3억 대면 강남, 용산 속도 빠른 곳 제대로 추천해 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아파트 가격대별 아파트가 쫙 있잖아요. 또는 재개발도 쭉 있을 거 아닙니까? 강남, 용산이 아니라도 자, 아파트나 재개발,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 부동산까지 1:1 맞춤 상담까지 해드립니다. 자, 목요일 2시에 지금 바로 전화 주셔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고민하시기보다는 참석하셔서 여러 의견도 들어보시면서 다양한 방향성들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의사항은요 02-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고민 해결에 앞서서 오늘 부동산 인기 급상승 뉴스부터 또 체크해보고 가셔야겠죠.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나요? 네, 전국이 이제 요동을 치고 있는데 그러면 집값은 어떨 거냐. 지금 미국 주가도 흔들거리는데, 자, 여기 한번 보실래요? 자, 보시면 지금 0.25까지 갔다가 토지거래 허가제로 강남 3구가 묶이면서 쭉 떨어졌었죠.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0.11. 제 생각에는 여기서 크게 나빠지는 상황이 안 돌아온다면 또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여기서 내려갈 가능성보다는. 그리고 전국은 계속 0 전후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서울만, 특히 강남, 여기 보세요. 강남 다시 또 올라가기 시작했잖아요. 이렇게 송파도 마이너스가 됐다가 급상승을 하고, 이처럼 강남 3구하고 용산만 뛰고 있어요. 마용성만. 자, 오른쪽 보면 탄핵 전국 아파트 그러면 예전에도 한번 탄핵 한번 있었는데
그때 선거 전까지 좀 어땠느냐를 봤더니 먼저 탄핵할 때는 집값이 좀 내려왔어요. 불안정하니까. 여기 보시면 예전에 2016년 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탄핵이 인용된 이후로 1월, 2월, 3월, 4월 뭐 급등한 거 보세요. 조기 대선까지 정말로 많이 뛰었습니다. 특히 여름을 맞이해서 뭐 급등을 했어요. 주인도 대통령도 없는 상태에서 책임자도 없다 보니까 그냥 집값이 마구 치고 간 거예요.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커요. 이번에도 지자체에서 이걸 컨트롤하기는 어려워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도. 다음 한번 보시면, 자 그러면 지방, 경기, 서울, 강남 재개발 수익률, 자 이런 것들 같이 보자고요. 부동산 상승 징후를 한번 6가지로 정리해봤어요. 자 기준금리 인하, 그렇죠. 대출금리가 계속 인하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기준금리 인하 때문에 집값이 뛴다 이 말이죠. 두 번째, 해외 집값이 신고가 찍는 게 중요해요. 이게 계속 미국이라든가 자 30개국이 넘는 OECD라든가 얘가 21년에 꼭지가 아니고요. 지금도 계속 뛰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따라갈 수밖에 없고, 세 번째, 돈을 지금 너무 많이 찍어내고 있어요. 화폐 가치 하락에, 한마디로 화폐 가치가 너무 떨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세 가지는 집값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지금 국제적 요인인데, 여기도 보실래요? 자 분양가, 국내적으로도 분양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기준 아파트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1에서 3년 계획대로 공급을 팍팍 해야 하는데 이번 탄핵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적인 문제로 인해서 아마 공급이 부족할 것 같아요. 공사비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불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관성 있는 정책이 유지되지 않다 보니까 뛸 가능성 크고, 지표가 지금 상승 전환했습니다. 매매, 전세, 심리, 거래량 뭐 하나 지금 서울 기준으로는 올라가고 있어요. 단 양극화예요. 다음 보시면 자 신속통합과 모아타운 뭐 절차 이제 이런 것들 나왔는데, 조금 이따 이것은 또 자세하게 얘기하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들이 빠져나와야 할 곳과 오래 살 곳을 한번 구분을 해 드릴게요. 어디에서 빠져나와야 하느냐? 평생 임대 사시는 분 혹시 계세요? 그러면 안 돼요. 공공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물론 나는 도저히 돈이 없다, 나는 나이가 많다, 그런 분은 어쩔 수 없죠. 저렴하게 있는 거니까. 근데 젊은 사람이 그냥 아파트도 집도 안 사고 그대로 여기에 살게 되면 산 만큼 무조건 손실을 보게 돼 있어요. 왜? 집값이 뛰고 물가가 뛰고 하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두 번째, 평생 새빵살이 하시는 분 있어요. 전세, 월세, 전월세. 이것도 안 됩니다. 뭐 지방은 큰 차이는 안 나지만 서울은 큰일 나요. 이렇게 했다가는. 그다음에 비주택, 아파트가 아닌 상가, 토지, 지산. 이게 주택이라면 그나마 다행인데 주택 아닌 것들을 먼저 잡는 분들, 이런 것들 안 좋아요. 또 아파트를 잡아야 좋은데 다세대,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아파트도 나홀로 아파트 또는 지나치게 입지가 안 좋은 곳들. 자 이거 다 X입니다. X. 빠져나오세요 빨리. 자 그럼 뭘 사려야 하느냐? 상급지. 상급지는 어디입니까? 서울이죠. 또는 서울하고 가까운 곳이죠. 지방에서도 좀 잘 사는 곳. 그 다음에 미래 호재가 있는 곳들. 재건축, 재개발, GTX. 단 지방의 재건축, 재개발이나 수도권 외곽의 재건축, 재개발은 별로예요. 주변 집값이 싸니까. 자 서울은 전체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GTX가 좋습니다. 대단지 3기 신도시 가점 청약 여건만 좋다면 기다리는 것도 괜찮고요. 왜? 1,000세대 이상이니까. 그리고 1,000세대 이상 아파트 잡는 것도 괜찮고, 도심 건물, 꼬마 빌딩, 뭐 서울의 주택, 서울의 토지, 이건 긍정적이에요. 자, 오래 살아라, 빠져나와라, 구분 확실하게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서울 주택별 시세 추이, 제가 이거 한번 했었는데 더 얘기해 드릴게요. 이제 과거에 여러분들이 10년, 20년, 30년 전에 가졌던 그 생각은 다 틀렸어요. 왜? 10년 전에 개포하고 반포는 쌍포라고 해서 가격도 비슷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은 2배로 벌어졌습니다. 정말 맞잖아요. 자, 원베일리가 70억을 찍었는데 아직도 개포는 35억을 찍지 못한 곳들이 많아요. 더블 차이잖아요. 10년 만에. 그럼 앞으로는 더 벌어지느냐? 안타깝지만 한강 라인하고 한강 남쪽 라인은 더 벌어집니다. 여기 보세요. A라인,
강북도 이제 강남을 추월하는 시대예요. 이제 강남 3구에 몰입되면 안 돼요. 한강 기점으로 가야 돼요. 여기에 키포인트는 압구정입니다. 압구정을 중심으로 보세요. 남쪽 반포, 잠원, 압구정, 청담 이 라인 A급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바로 건너편 이촌, 한남, 성수 여기도 A급입니다. 자, A급은 강남의 웬만한 B씨를 다 제낀다는 뜻이에요. 이미 제낀 곳도 있고요. 그 다음에 B급은 굳이 말하자면 방배, 반포 밑에, 압구정 밑에 아직은 아파트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논현동을 좋게 보는 거예요. 논현. 그 다음에 청담 밑에 삼성. 이 잠실 쪽은 아닙니다. 여기까지 끊겨요. 자, 이렇게 해서 B, 북쪽은 B라고 할 만한 곳이었고 이제 C까지는 잡아야죠. C급은 자 먼저 강남부터 볼까요? 여기 쭉 보면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전통의 부촌, 대치, 도곡, 개포 바로 여기가 C급에 해당돼요. C급이라고 해서 뭐 가격이 확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얘들도 계속 올라갈 건데 가급적이면 C에서 A로 가는 게 낫겠죠. 자, 그리고 C급은 또 강북 여기 한강 라인 이쪽도 C급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강이 안 보인다고 해서 강북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용성이 앞으로 부각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C급에 이 잠실 있죠. 잠실은 한강이 보이면 A급 정도 가야 하는데 이 벽이 좀 너무 큰 것 같아요. 역시 그래도 C급. 그 다음에 여의도 있죠. 여의도 C급. 그 다음에 용산 서울역 일대 있죠. 여기 C급은 한 10년 후에 40억에서 50억 정도 예상을 하는 곳들이에요. 10년 후에 최소 40억에서 50억. 자, 그러면 A, B, C를 딱 정리해드렸는데 여기 안 나와 있는 곳들, 설명이 없는 곳들은 여기보다는 더 밀리겠죠. 다음 보면 자, 마지막으로 재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요소들이 있는데 자, 다시 한번 여기도 설명을 해줄게요. 자,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아요. 압구정 바로 밑에 이 논현동은 어떤 곳이냐? 논현. 자, 위에 압구정이네요. 잘 보세요. 압구정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갔더니 자, 신사 또는 잠원동이에요. 이렇게 갔더니 반포예요. 반포.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갔더니 청담이네요. 자, 완전 또 오른쪽으로 가면 삼성동이네요. 아래로 갔더니 강남이네요. 이 논현동이 재개발 지금 막 추진위원회들이 막 구성되고 있는데 여기 정말 관심 가져야 돼요. 입지 최고죠. 논현동. 신통 무아타운. 여기 지금 막 우주순처럼 왜 그러냐면 노후도가 75%고 다세대 비율도 높아요. 거기다가 주변 시세도 높기 때문에 중요한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가격이 쌉니다. 한 4억 5천, 1억 7천, 8천이면 잡아요. 1.5룸. 개발 호재가 많아요. 압구정, 뭐 청담, 삼성 계속 앞으로 지어질 거 아닙니까? 건물들이. 그 다음에 월세도 센 편이고 양극화에 아까 제가 A급이라고 했잖아요. 여기도. 자, 빌라가 저평가됐고요. 강남 희소성, 강남도요 0.1%, 1%가 많이 뛰어요. 희소성 때문에. 여기는 논현동 상당히 커요.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아파트 대단지로 탈바꿈할 텐데 대규모 주거타운이에요. 설령 속도가 좀 늦어도 구역 지정까지만 간다 하더라도 조합 설립까지만 간다 하더라도 시세 차익이 상당히 클 것 같아요. 왜? 압구정 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이 정도로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탄핵 전국 때는 이제 탄핵 시기에 잠깐 집값이 내렸지만 그 이후로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집값 움직임에는 물론 이제 다른 여러 경제 상황들도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때와 이제 똑같은 흐름으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또 집이 꼭 필요하다 보니까 최대한 그 상황에 맞춰서 예측을 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럴 때 이제 전문가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 이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거든요. 세미나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내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공덕동 인근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지금 주제가 1부, 2부 두 가지가 나가고 있지만 이 주제 외에도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증 해결해 보실 수 있는 자리니까요. 참석하셔서 여러 의견들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의사항은 02-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지금부터 또 시청자분들의 궁금증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 아래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계속해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화 연결부터 해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궁금증이 좀 있으실까요? 제가 지금 마포구에 직장이 있는데 네.
지금 마포구 쪽 전망이 좋다고 들어서 30평대 아파트 지금 살려고 보고 있는데 예. 어디가 괜찮을지 고민이거든요. 네. 지금 조화동 조화 3지구 우성 아파트와 마포 삼성 아파트와 그리고 신공덕동 삼성 레미안 1, 2, 3차가 어떤지 네. 궁금하고 아니면은 아예 서대문구 쪽에 있는 북아현동 이편한 세상 신촌 신촌 푸르지오나 힐스테이트 신촌이 좋을지 한번 여쭤보려고요. 아, 그럼 마포구에서 지금 몇 군데 아파트 보셨고 또 서대문구에서도 좀 보신 거죠? 자, 네. 이곳 중에 아파트가 어디가 괜찮을지 소장님과 말씀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 반갑습니다. 네, 어유 또박또박. 근데 아파트를 상당히 많이 이게 해주셨어요. 근데 네, 보통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옆에 아파트가 세대수가 비슷하고 특별하게 차이가 없다면 그 근처는 어느 걸 사도 비슷하다 이게 맞아요. 네, 그 대신에 이제 지역을 좀 이게 나눠서 구분해 주셨으니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지역을 조금 나눠서 한번 했으니까 볼까요? 네, 자, 보면 일단 여기 공덕역 여기가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공덕. 그리고 여기가 이제 충정로역이고요. 네, 아현역, 이대역, 여기 효창공원역 네. 하나 더 적어야겠네요. 여기는 마포역. 왜 이거 역을 먼저 적어줬냐면 지금 구역이 세 구역이거든요. 네, 그러면 한번 보면 먼저 지금 우성, 도화 3지구 우성이 이거예요. 자, 여기는 뭐 우성이라고 할게요. 우성. 네, 그리고 우성 앞에 공덕역과 마포역이 사이에 있는 얘가 마포 삼성인데 상당히 모양이 이뻐요. 그래서 조금 비싼 편이에요. 여기는 그 마포 삼성이라고 할게요. 삼성이라고 할게요. 그냥 삼성.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 두 개 어떻냐 이 질문 아니에요? 네. 오, 좋죠. 근데 우성은 일부가 한강이 보이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원하게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우성은 한 14억하고 삼성은 16억 하는데 삼성이 평지에 공덕역이 가깝고 그다음에 교통이 괜찮아요. 그리고 네, 그래서 삼성이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이거를 A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다음 B. 그러면 지금 신공덕동 물어본 거잖아요. 네, 맞아요. 신공덕동 이게 1차. 여기는 2차. 2차 삼성 레미안. 이제 네, 3차 그다음에 2차 이렇게 있어요. 1, 3, 2 순서로 있는데 얘들 다 합쳐도 뭐 2000세대가 채 안 돼요. 네, 왼쪽에는 그냥 공덕 삼성 레미안이라면 오른쪽 여기는 신공덕 삼성 레미안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얘들을 B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C는 여기 지금 2호선이거든요. 네, 이대와 아현역 사이 바로 여기 지금 이렇게 보이는 여기 중간 부분 정도 있는 얘가 자 이편한 세상 신촌입니다. 이편한 세상 네. 신촌. 그 위에 있는 애가 자 여기 푸르지오예요. 신촌 푸르지오 신푸라고 할게요. 네, 바로 위에가 힐스테이트예요. 힐스테이트 신촌 힐신이라고 할게요. 순서대로 나란히 있어요. 네. 이렇게 얘들은 근데 준신축으로 새 거예요. 1000세대도 넘어요. 1000세대도 넘고 새 겁니다. 자, 얘를 C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장점을 한번 따져볼까요? 네. 여기 지금 마포역과 공덕역 아래쪽에 있는 얘들의 장점이 뭐냐? 1번 완전 뭐 한강이 보이는 건 아니지만 한강 인접이죠. 네, 한강 인접은 장점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여기 세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거타운이에요. 네, 주거타운이고 자, 세 번째는 나중에 이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있죠. 네, 호재가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오래됐다고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네, 자, 그다음에 여기 신공덕 이쪽은 1번. 자, 여기 지금 이만큼 여기서 이렇게 여기가 재개발 구역이에요. 용산 재개발이거든요. 네, 용산 재개발이 이 구역에 붙어 있다. 얘들은 나중에 40억, 50억 간다고 했어요. 제가 10년 후에. 그렇다면 1번은 무조건 용산하고 가깝고 용산 재개발의 후광을 본다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자 공덕역이 마포의 중심지입니다. 저기 애호개역이나 이쪽이 이대역이 중심지가 아니에요. 왜냐? 네.
얘가 지금 헌 것이다 보니까 싸지. 16억, 17억 하지. 새 거라면 여기 있는 마레프 이런 애들 18억, 아니 23억 가볍게 제낄 거예요. 한 26, 7억 정도 할 거예요. 근데 새 것이 네. 없어요. 공동역에. 아무튼 네. 중심지고 세 번째. 자, 얘도 세월이 지나면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자고. 얘들하고 좀 달라요. 구는 서대문구에 들어가지만 다 뭐예요? 신축이죠. 한 네. 17억대 해요. 17억대. 여기는 한 16억대, 여기도 한 16억대, 한 1억 이상 비싸요. 신축. 완전 신축은 아닌데 10년 이내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여기는 역시 대단지로 주거타운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네. 대단지 주거타운. 그리고 선호도가 높죠, 사람들한테. 자, 한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A, B, C에서 여기, 자, 지금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라고 했을 때, 자, 명확하게 가르쳐 줄게요. 네. 이거는 B가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A고 그 다음에 C입니다. 자, 설령 새 거라 하더라도 입지가 우선이에요. 무조건 이 둘 중에 한 곳으로 가야 하고, 단 여기 삼성 아파트 A에 삼성 있죠. 네. 삼성은 B로 포함시켜 줄게요. 공동역에 붙어 있는 삼성. 얘는 신공덕 삼성 레미안에 비해서 밀리지 않으니까. 제가 설명 어렵게 하나요? 쉽게 하나요? 네, 쉬워요. 쉬워요? 네. 그러면 네. 이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왜 이쪽으로 B를 1순위로 잡았는지 이해 가셨죠? 네. 네, 그래요. 자, 감사합니다. 또 궁금한 거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A, B, C 순으로 나눠서 이제 또 설명을 드리고 시세도 비교를 해주셨습니다. 뭐 호재도 비교를 해주시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1순위는 이제 신공덕 쪽을 말씀을 주셨거든요. 여기 이제 용산 재개발 수혜도 받을 수 있고 마포의 중심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잘 살펴보시고 현명한 결정 내려보시기 바랄게요. 상담 내용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전화도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좀 궁금하세요? 네, 전문가님 방송 잘 보고 있는데요. 네, 제가 1억대로 재개발 잡으려고 하는데, 네, 고민이 좀 많이 돼요. 네. 금액이 좀 작아서요. 그래서, 10년까지 내다볼 때, 네. 강북에서 속도가 빠른 곳들은 시세 차익이 높을 것 같긴 한데, 강남은 아파트 가격이 높아서 많이 오를 것 같아서 또 갈등도 되고요. 네. 연신내에 있는 불광동 신속통합도 구역지정과 이렇게 조남구, 상봉, 13구역 신속통합 구역지정 중에서 어디가 나을까 생각도 들고요. 네. 또 전문가분들이 자주 언급하시는 재개발 추진지역 노년 이동은 또 어떠실지 궁금해서 전반적인 좀 평 듣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네, 지금 1억대로 재개발을 보고 계신데 한 10년 정도 생각하신다고 하셨고 연신내와 중랑구를 중심으로 보신다는 말씀 맞으실까요? 네네. 예, 그 외에도 이제 전문가분들이 또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곳 또 말씀을 달라는 언급을 주셨습니다. 이와 함께 또 서정님과 말씀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항상 그래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요즘 전화가 많이 와요. 그렇잖아요. 또 재개발뿐만 아니라 아파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전화만 주지 마시고 특강에 참석하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네. 네, 여기 좀 비교적 상세하게 얘기해 볼게요. 자, 여기 지금 연신내역이에요. 여기가 연신내. 자, 그리고 독바위역, 어차피 이 주변에 전철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불광역, 역촌역, 구산역 이렇게 있어요. 이미 이제 사업 시행 인가나 관리 처분까지 갔던 곳들이 있어요. 여기가 바로 가련 1구역이거든요. 가련 1. 그다음에 여기에 대조 1. 그다음에 여기는 불광 5구역이라고 있어요. 이 세 곳은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그래서 가격도 많이 비싸요. 여기는. 자, 아무리 수도권 외곽이라고 하지만 여기 연신내는 GTX도 지나가잖아요. 자, 가격들이 지금 얘들은 거의 9억, 10억까지 이렇게, 물론 투자 금액은 그렇게 안 들어가지만 전체 금액이 그 정도 들어가요. 상당히 비싸죠. 주변 시세가 이미 12억에서 15억 정도 기본으로 30평대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질문 주신 곳이 이것 말고 또 뭐 구산 역세권, 다 역마다 역세권이 있어요. 역촌 역세권, 영역.
불광 역세권 불력, 독바이 역세권 동력 이렇게 다 있는데요. 자, 여기 신기하게 이렇게 약간 6호선하고 3호선이 걸친 제가 색깔 칠한 이곳이 지금 말씀하신 불광, 이름은 불광이 붙어요. 불광 신속통합이에요. 이해가셨나요? 여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여기 신속통합 여기밖에 없거든요. 자, 상당히 입지 좋죠. 연신내역 GTX도 있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얘가 어떠냐? 주변이 속도도 되게 빠르고 얘도 지금 구역 지정이 됐어요. 1억대로 투자 가능하고. 자, 그럼 얘만 볼 게 아니고 몇 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 거기도 한번 같이 보자고요. 중랑구 지금 말씀하신 거죠? 네. 네, 그래요. 중랑구를 한번 같이 망우역 있는데 망우역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망우역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 상봉역이에요. 네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면목역이고 이게 지금 중랑천이에요. 중랑천. 중랑천이고 여기가 뭐 회기역, 청량리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라인이 높지는 않아요. 쉽게 말하면 이 라인으로 쭉 가면 동대문구, 뭐 중구, 종로구, 서대문구 그 정도의 높이 라인이에요. 이해가셨나요? 네. 예. 그러니까 아예 북쪽은 아니고 나중에 미래 입지는 좋아질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더샵이거든요. 이번에 상봉터미널 분양한 네. 아마 28, 9년에 입주할 거고요. 자, 더샵이고 여기에 또 7구역이 있어요. 여기는 7구역 이미 관리처분도 됐고 분양도 했고. 자, 여기는 더샵. 바로 그 밑에 이렇게 이어지는 이렇게 이 모양이 바로 상봉 13구역이에요. 자, 상봉 13. 여기도 구역 지정이 됐어요. 구역 지정이 됐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군데군데 이렇게 여기 지금 제가 네모칸 친 면목까지 이렇게 여기가 모아타운하고 플러스 여기는 아직도 가로정비주택이 있는데 모아타운하고 가로정비주택 이것들이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이해가셨나요? 네네. 한마디로 전체가 다 지금 재개발의 밭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여기 GTX가 지나가는 여기 상봉 더샵 얘는 이미 분양을 했으니까 그 7구역이 있고 상봉 13구역이 있는데 얘가 세대수가 제일 많아요. 상봉 13구역이 가깝고. 그래서 여기를 지금 1억대로 투자한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아까 논현동 얘기했죠. 논현동은 여러 번 얘기해서 저기 아마 사람들이 다 외웠을 것 같은데 논현은요. 간단하게 그래도 한번 짚어볼게요. 여기. 자, 지금 압구정 있는데 여기 있네요. 논현. 자, 이렇게 보면 여기 이렇게 신사역 그리고 논현역 이렇게 해서 자, 쭉 내려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제가 지금 네모박스 그린 곳 있죠? 네. 이게 바로 논현역이에요. 그리고 여기 학동역하고 원주역이 있는데 여기를 기준으로 이게 1동이고요. 여기가 2동이라고 그래요. 이해가셨죠? 네. 자, 그리고 지금 가로정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만한 곳은 1동이라고 보여지고 지금 추진위가 이쪽으로 많이 달라붙었어요. 모아타운을 하든 신속통합을 하든 이해가셨죠? 여기는 뭐 분당선이고 여기는 신분당선 이쪽으로 쭉 내려가면 이게 신분당선이고 자, 여기 지금 9호선, 7호선, 3호선 이렇게 3호선 이렇게 가요. 상당히 주변이 다 지금 전철역이 깔려 있는 곳이네요. 또 위치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반포, 잠원, 신사, 압구정, 청담, 삼성, 밑에는 강남. 어때요? 딱 그 가운데 있죠. 네. 근데 투자 금액이 1억 5천이다. 왜 금액이 적을까요? 속도가 네. 이제 시작이니까 그런 거예요. 네. 얘는 구역 지정만 돼도 아까 쟤들은 나머지 둘은 구역 지정이 됐잖아요. 그런데도 1억대죠. 그죠? 네. 여기는 제 생각에 구역 지정만 돼도 한 2년이면 구역 지정 돼요. 1년 반에서 2년. 한 10억 갈 것 같은데요? 5억에서 10억? 왜냐하면
여기는 집값이 40억, 50억, 60억 가는 곳이고 아까 두 곳은 13억에서 15억 정도라고 예측했잖아요. 네. 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이제 그래요. 위치는 봤으니 그거보다 뭐 어디를 잡을 것이냐. 우리가 또 성격이 또 급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딱 집어 보자고요. 자, 먼저 지금 처음 얘기했던 여기 은평구 바로 여기입니다. 자, 여기 은평구 이쪽에 지금 여기를 A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A. 여기 이제 연신내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B. B는 여기 중랑구 있죠? 망우역이 네. 있는데 여기를 B라고 할게요. B. 여기를 이제 상봉 13구역. 둘 다 신속통합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를 C. 여기는 노년입니다. 추진이 지금 아주 활발해요. 자, 그럼 이 세 곳을 했을 때 장점을 좀 보자. 연신내 아까 뭐였어요? 주변이 다 재개발이죠. 네. 재개발 아예 대단지들이 많아요, 여기. 이미 속도 빠른 것도 있고 10억까지 찍은 것들도 있고 그럼 얘도 금방 따라가겠네요. 구역 지정이 됐으니까. 그리고 얘는 구역 지정이 됐다는 것은 이제 안심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조합 설립이 된 거니까. 구역 지정이 돼서 대략 1억대, 그것도 2억도 아닌 1억대 후반, 1억대 후반이면 잡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GTX라든가 이런 거 많죠? 교통 연신내 근처에 GTX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재개발 속도가 빠르다. 속도가 여기는 빠를 곳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자, 비슷해요. 이제 재개발 대단지, 재대.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도 이제 뭐가 있어요? 구역 지정됐죠? 얼마? 1억대라고 했죠? 금방 1억대. 네. 그리고 세 번째, 얘도 GTX 있어요. 망우요. 근데 얘는 하나 덧붙일 수 있어요. 뭐냐? 얘도 속도가 빠른데 얘는 강남 성향이 있어요. 강남. 왜냐? 이 밑에 쭉 내려오면 바로 어디예요? 강남이죠. 네. 여기는 내려와도 강남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차이는 커요. 이제는. 자, 항상 중심이 압구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거리가 뭐냐, 가깝냐, 이건 중요해요. 얘는요, 자, 추진위가 활발해요. 이제 활발. 물론 이제 동의석 걷는 단계지만 워낙 주변이 입지 최강입니다. 입지 최강으로 주변이 워낙 비싸요. 세 번째, 이게 중요해요. 여기가 노후도라든가 다세대 비율 있죠? 네. 다세대 비율 이게 거의 75%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 왜 중요하냐면 추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빠르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일단 70이든 75든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조합 설립이 되는 거잖아요. 구역 지정이 되고. 네. 여기는 섹터만 잘 고르면 얼마든지 반대할 세력보다 오케이 할 세력이 많아요. 제가 반포 일동 얘기를 해줬잖아요. 거기는 애초에 좀 되기가 어려웠어요. 왜? 다세대 비율도 50%도 채 안 돼요. 그러니 하기도 전에 여기는 안 될 거라고 예측이 가능한 곳이에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면 다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누가 좋냐? 속도가 늦는 게 얘는 너무 늦는 거 아니냐? 이제 시작이면. 자, 그래도 C. 얘는 그냥 시세 차익으로 가더라도 얘들보다는 더 뛸 것 같아요. 워낙 주변이 많이 가고 이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들끓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둘 중에 고른다면 B입니다. 망우 쪽이에요. 연신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셋 다 좋아요. 여기는 뭘 잡아도 이상하지 않아요. C도 괜찮아요. A도 괜찮아요. A도. 근데 굳이 따지자면 이제는 강남 용산의 희소성 때문에 CB, A 이렇게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혹시 여기에서 의문점 있나요? 궁금한 점. 논현동이 그러면은 언제 정도, 2년 정도 되면 선정이 된다고 하셨는데, 네. 될 거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은 한 10억 정도의 그렇죠. 시세 차익은 가져갈 거라고 예상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한 2년 네, 정도면. 알겠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그게 모든 세터, 그러니까 모든 구역이 한 5-6개 나올 것 같거든요. 네, 다 간다라고 장담 못 해요. 이게 세대수는 많을 텐데 네, 그거 다세대 비율이 많은 쪽으로 이걸 잘 지정한 곳들. 설령 네. 구역 지정이 늦어져도 그냥 시세 차익으로도 지금 워낙 싸잖아요. 1억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대 차익으로도 이 A나 B만큼은 갈 것 같은데요. 네, 네. 속도를 내면 급이 다르겠죠. 이제 10억 뛰어버리니까. 네, 자, 올인해도 참 좋은 곳이에요. 워낙 입지가 좋아서. 자, 네. 아무튼 다 셋 다 좋은데 순서는 이렇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논현동과 중랑구 연신내 순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현명한 판단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민 있으신 분들, 뭐 예산이 이 정도인데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까요? 또는 제가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데 전망이 어떨까요? 매도해야 될까요? 이런 고민들 있으신 분들 저에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계속해서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다음 전화도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열정적인 모습에 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강변 재건축과 네, 리모델링 아파트 30평대에 관심이 있습니다. 네, 구이동 현대프라임과 광장동 광장극동 2차 아파트 어떨까요? 그리고 한강변이 바라다 보이는 자양동 한강우성이 나을까요? 네.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세 곳을 보고 계십니다. 이곳 중에 어디가 가장 좋을지 소장님과 바로 말씀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방송 계속 제 것만이 아니라 박스경제 TV 이렇게 보다 보면 재개발에 대한 지식도 많이 쌓이죠. 네네. 그리고 또 그 입지를 보는 아파트를 보는 시야도 넓혀지고요. 네. 그리고 미래 트렌드도 알 수 있고 그래서 이 박스경제 TV를 자주 보시는 분하고 보지 않는 분의 그 차이는 커요. 자, 우선 여기 한번 보시면 한 번에 제가 한번 다 넣어 볼게요. 네. 자, 어우, 그래도 정말 좋은 곳 잘 고르셨는데 먼저 여기 자 한강우성이 이게 한강우성이에요. 네. 자양역에 있어요. 이게 자양역. 네. 자양역. 자, 여기 한강우성. 오, 좋네요. 이걸 A라고 할게요. 그냥. 네. 자, 그다음에 B. B는 지금 여기 현대프라임. 그래요. 현대프라임. 현대프. 얘를 B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다음에 네. 광장동에 있는 극동 1, 2차. 뭐 2차라고 하시는데 1, 2차 뭐. 자, 극동 1, 2차 이게 C입니다. 네. 30평대 애들이 얘 17억대 여기도 지금 15억, 16억 하다가 17억으로 찍었어요, 이번에. 세대수는 네. 한 350세? 50세대 얘들은 거의 1000 몇 세대 많아요. 원래는 C가 압도적으로 비쌌어요. C가. 광장동이 광진구 하면 광장동이에요. 아파트가 많거든요. 네. 근데 왜 갈수록 B하고 A가 따라붙냐? 자, 건너편을 보세요.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건너편 딱 봤더니 청담이에요. 네.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강남하고 그냥 다리 하나 건너면. 그러면 현대프라임도 건너면 잠실이에요. 이해갔나요? 네. 광장동에 장점이 많지만 아파트가 많고 다 좋은 건 있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건너편이 선호동이에요. 이해가셨나요? 네. 자, 물론 이제 뭐 입지만 갖고 따질 수는 없어요. 종합적으로 다 봐야 돼요. 저는 A, B, C 다 좋다고 봐요. 왜? 한강변에 있기 때문에. 이해가셨나요? 네. 한강변에 있기 때문에 다 좋은데 그럼 장점을 한번 우리가 보자고요. 얘는 세대수는 적어도 쫙 보니까 아, 여기가 참고적으로 성수예요. 성수. 위치가 상당히 좋죠. 네. 자, 성수는 나중에 많이 갈 곳이에요. 여기는 압구정이고요. 자, 그러면 얘 1번 A의 1번 장점은 한강변에 있다. 한강변이 아예 보여요. 그냥 있다가 아니라 세대수가 적지만 다 보여요. 두 번째, 그다음에 재건축 있죠. 네. 얘는 세대수가 적어도 재건축을 해도 많이 갈 곳이고 세 번째, 주변이 워낙 고가 아파트예요. 입지가 그러니까 좋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네. 얘들하고 비교한다면 입지가 훨씬 좋아요. 뭐 딱 봐도 그렇잖아요. 그죠? 네. 자, 이 세 가지 장점. 그다음 B도 좋아요. 왜? 이번엔 대단지 주거타운이에요. 대단지 주거. 두 번째는 네. 한강변에 있어요. 근데 얘가 아마 30평대는 한강이 제대로 다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보이면 비싸요. 이해가셨나요?
네. 예, 세 번째는 한강변 뭐 인근이라고 보면 되고, 세 번째는 여기가 조금 인프라가 많아요. 여기에 옆에 지금 백화점도 있고 뭐 네. 주변 여건이 좋습니다. 공공시설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극동 네. 1번, 여기는 광장동 하면 정말 대단지 재건축이에요. 이해가셨죠? 네. 대단지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으로 갈 수도 있어요. 여기도 재건축 하나 더 포함시킬게요. 리모델링이나. 자, 네. 그다음에 두 번째 한강. 역시 한강이 인접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직접적으로 보이는 것들은 큰 평형이기 때문에 뒤에 있어서 사이 조망, 부분 조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세 번째. 자, 그리고 여기는 주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 광진구 있죠? 네. 광진구에서는 중심이라고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광진구 중심이라는 것은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붙여봤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이제 전체적으로 딱 지도까지 싹 한 번에 보여졌는데, 그러면 누가 좋은 것 같아요? 딱 보니까. A요. 좋아요. A예요. 이거는 뭐 시간이 흘러도 A가 계속 치고 갈 거예요. 왜? 입지가 뭐 성수도 있고 옆에 뻔한데요. 그 다음에 B, C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 B와 C는 큰 차이는 안 날 것 같아요. 둘 다 위쪽으로 붙었기 때문에. 그래도 현대 프라임이 더 유리합니다. 자,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이건 아니에요. 뭐 A가 뭐 C보다 압도적으로 유리하고 이건 아니고, 시간이 흐를수록 가격이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네. 자, 도움 되셨나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 네. 네, 소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바로 캐치해서 자양동이 1순위라는 부분을 알게 되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전화도 바로 연결해 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점이 좀 궁금하세요? 네, 광명시 하안동 아파트가 예, 최고가보다 2억 정도 떨어져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독산역과 가깝고 안양천이 있는 9단지부터 12단지까지 25평 지금 매입해도 될까요? 네, 하안주공이요. 네, 그리고 네. 강운대와 가까운 미릉, 미승 3호 20평대가 더 좋을까요? 아, 이렇게 두 곳을 보고 계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말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화이팅입니다. 자, 네. 여기 한번 보면, 자, 여기는 좀 역을 좀 봐야겠네요. 이게 지금 가산 디지털 단지고요. 여기는 철산이 여기고요. 철. 그리고 여기는 광명 사거리예요. 광사. 자, 그리고 밑으로 독산역이 있고, 자, 여기가 바로 한 이 정도 해서 여기가 광명역이에요. 대략 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지금 말씀하신 여기 독산역 건너편, 바로 여기를 지금 말씀하신 건데, 전체적으로는 이 동그라미 친 게 하안주공이거든요. 네. 하안주공이고, 독산역하고 다리가 있어요. 여기에 9, 10, 11, 12가 있는 거예요. 맞죠? 네. 네, 이렇게 다리가 있는 건너편. 그래서 여기는 아무래도 여기에 가까운, 또 여기가 이렇게 신안산선이 지나가거든요. 신안산선. 그러면 서울 가기도 훨씬 더 수월해지겠죠. 북쪽으로 올라가기도. 자, 그런데 이왕 나온 김에 한번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여기 바로 철산이 위쪽, 철산역을 기점으로 위아래가 철산주공이에요. 여기 보통 여기 한 12억, 13억, 14억 이래요. 비싸요. 그 다음에 광명 사거리역 근처가 광명 뉴타운이에요. 아직도 입주 안 한 것들 많아요. 광명 뉴타운. 여기도 거의 가격은 10억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광명역 일대 일직동도 10억이 넘어가요. 주상복합이. 그리고 재밌는 게 여기 광명 사거리역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광명역까지 이렇게 뭐가 생기느냐면 광명 신도시가 생겨요. 이해가셨나요? 네. 신도시가 생겨요. 그러면 지금 하안주공이 단순하게 지금 저런 것 같아도 장기적으로는 괜찮죠. 그렇죠? 자, 그리고 말씀하신 여기는 얘들은 10억대가 다 막 넘어가고 새 것들이 그러는데, 얘들은 이제 5억, 7억 5천 같은 게 5억 5천, 한 2억 빠진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좋게 봐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아주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는 월계, 지금 거기 미미삼 질문하셨어요. 자, 월계동은 노원구입니다. 이해가셨나요? 네. 네, 그래. 여기 한번 볼게요. 자, 간단하게 한번 짚어볼게요. 월계 보면, 자, 여기가 지금 광운대역이고요. 광운대역이고, 그리고 석계역, 여기 월계역, 이렇게. 이게 지금 1호선입니다. 1호선이고, 여기 태릉역구가 있고 공릉역이 있고, 자, 그다음에 있는데 여기는 7호선이에요. 7호선. 이쪽으로 가는 이거는 돌고지역이랑 있는데, 이 장인뉴타운 쪽인데 여기가 6호선이에요.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이해됐죠? 네. 자, 그러면 지금 미미삼은 어디냐? 자, 광운대 GTX 여기 지나가는 곳이거든요. 바로 미성, 그다음에 미룡, 3호 한다고 해서 미미삼 그래요. 미성, 미룡, 3호. 이해가셨나요? 네. 자, 그래서 미미삼이 한 4,000세대 정도 돼요. 대단지. 얘들도 거의 10억까지 갔었어요. 23평? 23평이 10억까지 갔다가 지금 한 7억 5천에서 7천 왔다 갔다. 2억 5천이나 빠졌네요. 아까도 2억이나 빠졌고. 그러면 서울인 여기가 낫냐 거기가 낫냐. 물론 금액 차이는 나요. 얘를 그 금액하고 비슷하게 접목시키려면 한 21평으로 접근하면 한 9억 정도 갔던 게 지금 6억 5천 정도 할 거예요. 그럼 비슷하게 가격이 약간은 5억 5천, 여기는 6억 5천. 자, 그러면 이거를 같이 한번 보자고요. 같이 쭉. 저는 둘 다 뭘 잡아도 좋다고 봐요. 둘 다 같이 한번 봤을 때 그러면 어떻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먼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광명. 자, 여기 광명입니다. A 광명 하안동이에요. 5.5억이면 잡을 수 있죠. 2억이나 빠졌고. 그 다음에 B 여기에요. 자, 미미상 있는데, 자, 여기가 바로 미미삼, 그러니까 월계입니다. 자, 그러면 어느 것이 낫냐? 저는 이걸 잡든 다 좋다고 봐요. 근데 만약 가격이 급매라는 기준으로 하나만 고르라면 바로 B를 권하고 싶어요. B. 여기도 물론 화려해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광명에서 집을 잡는다면 하안동 좋다고 했어요. 분명히 싸고 많이 빠졌고 장기적으로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같은 값에 싸고 많이 빠졌고 서울인 월계가 더 유리하다. 이 정도로만 마무리를 지을게요. 이해 되셨나요? 네. 그리고 지금은 급매를 거둘 수가 있다라는 장점도 있어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월계 쪽 말씀해 주셨고요. 금매를 우선으로 보라라는 언급까지 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고요.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참여하지 못해 아쉬우신 분들을 위한 자리 소장님 통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특히 저희가 이제 특강을 지금 수년째 하고 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고민도 해결하고 시세 차익도 많이 거뒀어요. 자, 아파트 갈아타기, 그다음에 재개발, 정말 소액으로 강남 용산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속도 빠른 곳, 뭐든지 만물 박사처럼 척척 도와드릴 테니까 이번 주 목요일 날 여러분들 인생을 한번 바꿔보세요. 2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요일 오후 2시 공덕동 인근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 참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제는 1부, 2부 나눠서 진행이 되는데요. 이 주제 외에도 부동산 관련해서 좀 플랜이 필요하시거나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시다면 참석하셔서 여러 이야기를 나눠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02-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